지금 당장 아닌 1년 후, 2년 후에도 이 사업 면허가 취소된 거를 양수했다. 그렇게 되면 1억 몇천 주고 산 면허값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도로 달라 하면 그 사람은 다 쓰고 없어. 그러면 그냥 날벼락을 맞는 거야. 하늘의 날벼락을.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드리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2025년부터 이영민의 개인택시와 이용균의 인천 성실택시는 함께합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행복한 동행.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인천 개인택시 업계의 큰손 이용균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영민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촬영 날짜 기준으로 2025년 1월 6일 월요일이고요. 서울은 사실 최근에 시세가 조금 요동을 쳤는데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참 안정적이에요. 요 이유를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인천에는 한 달에 개인택시가 서울은 지금 5만 대인데 여기는 9천 대밖에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30대 정도가 매매가 돼요. 근데 사시는 분들은 교육만 받고 와. 파오면 되니까 경쟁률이 10대 1이에요. 그리고 또 인구가 계속 늘어나.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1년에 5만 명이 증가해요. 보니까. 그리고 인천은 계속 바다를 매립해. 근데 그냥 검단 신도시만 해도 50만 명이야. 올해 입주할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택시 인천은 안정세가 계속 간다. 우리는 걱정이 더 올라갈까봐 걱정이야. 지금. 근데 너무 올라가면 이게 또 소야 공급이 안 맞아. 요만큼의 자본을 준비했는데 사업자금을 갑자기 매출이 올라가 버리면 그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요새 또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서 대출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서 매매 업자들끼리 적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제가 집중해서 요약이 됐는데 일단은 서울이 거의 뭐 250대, 300대 정도가 한 달에 매매가 되고 있고 인천은 30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대략 10분의 1. 그렇죠. 지금 면허 대수는 서울이 거의 5만 대, 49,100대 정도 되고요. 인천이 8,900대니까 5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인천 인구가 지금 공식적으로 대략 300만 명이 넘어갔고 그리고 인천이 8개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인천 서구더라고요. 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뭐 범암이나 네. 뭐 청라나 이런 구들로 계속해서 이 신도시 인구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1974년까지가 우리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해서 은퇴들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이 자유로움의 최고봉인 개인 택시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천 지역에서 맞물리면서 서울은 비교적으로 요동을 쳤지만 인천 시세는 굉장히 강보합세로 쭉 이어지는 게 저도 서울 택시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시청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앞으로도 요 시세는 쭉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현재 대표님께 문의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계신가요? 오늘 현재 한 10분 정도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10분이신데 앞으로 방송이 나가면 더 많은 문의들이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제 채널 끝까지 봐주신다면 우리 이용균 대표님만의 매력 이용균 대표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뭐, 최근에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권익위원회에서 두 가지를 발표했어요. 양도 5년 제한, 그리고 우리 지역 이동을 조금 자유롭게, 지금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씩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조금 폐지되거나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요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도 뉴스에서 권익위원회에서 그 양도 제한 5년 권고한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저희는 개인택시를 양수를 한번 하시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만 5년이 돼야 판다. 두 번째, 만 61세가 되면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있다. 세 번째, 사망하면 내가 팔 수 있다. 네 번째, 내가 사망은 안 했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진단이 1년 이상의 직업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병명이 있으면 팔 수 있고 다섯 번째로는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가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했다. 근데 그거는 거의 힘들어요. 몸이 갑자기 뭐 1년 이상 못할 정도 이런 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이런 조항을 모르고 개인택시를 덜커덩 양도를 하시는 거야. 근데 거기다 적성이 안 맞아. 그런데 또 회사에서 내가 어려워서 사직을 하고 좀 경기가 조금 풀리다 보니까 다시 재입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삼성그룹 막 이런 데도 와요.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재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택시가 양도양수 5년에 걸려가지고 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억이 넘는 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묶여놓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취업이 안 돼. 다시.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불합리하다. 그래서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있도록 파자.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을
이제 지역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못 갔어요. 서울은 그냥 끝까지 서울만 해야 되고 인천은 끝까지 인천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공고사항으로 풀려요. 내가 서울에서 하고 싶어. 그죠? 내가 부산에서 하고 싶어. 하면은 가서 꼭 내가 1년을 무슨 살아야만이 자격이 주어진다? 이것도 불합리해요. 왜? 이런 이유를 둔 거는 지리 여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리 여건. 지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택시를 하냐.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고 카카오가 너무 잘 돼 있어. 그냥 호출을 하고 바로 목적지가 뜨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그냥 다 풀자. 어디서든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걸로다가 권익위원회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인천인데 서울 택시를 해야 했었던 사람이거나 우리 서울조합원들 중에서도 20%인가 30%가 다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인천에서 서울 택시를 했었지만 인천에 살면서 인천 택시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지역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안에서는 용달차도 마찬가지예요. 남반은 인천 남반 붙어 있어도 전국 어디서 하부를 실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것도 자유롭게 제가 하고 싶은 지역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잘 공모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전망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말씀처럼 우리 지역 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인천을 떠나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시려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서울 교통체증 엄청나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양도하고 지역으로 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뭐 파주나 우리 뭐 천안이나 이런 데는 그냥 뭐 1억 9천 2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슷한 광역시인 인천광역시로 유입되려는 구독자님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천 개인 택시 시장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35년 동안 이 업에 종사했고 지금 현재로도 개인 택시를 몰고 있는 우리 저 조합원이고 해요. 그래서 제가 쭉 한 몇십 년 동안 이걸 지켜봤는데 일단은 인천은 첫째 인구 유입이 많이 된다. 그리고 폭락할 가능성이 없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인구는 계속 느는데 그죠? 폭락하겠냐고. 개인 택시는 벌써 10년 전부터 이제 안 나와요. 감차를 하면 하지 증차가 안 돼.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물건은 한정돼 있고 그 전에 사실 애들이 괜찮죠. 애들이 나는 물건이 솔직히 체육 갖고 생겼어. 지금은 기본이 가세요. 그럼 체육 가서 28살짜리가 와 장난이 비슷하더라고. 그런 걸 벌써 애가 있대요. 근데 그거 어떤 소리가 있는데 회사가 버려서 교육받고 가지고 내게 되시는데 너무 좋다. 열심히 한다. 하면 안 돼. 근데 너무 이용은 되겠습니다. 인천 괜찮다. 네. 전국적으로. 남바가 또 저렴한 편이에요. 네. 세종시나 뭐 이런 데는 돈벌이가 잘 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구에 비해서 차가 몇 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싼 거야. 뭐 우리 여기 같이 뭐 한 달에 더 벌어서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인천은 앞으로 메리트가 있는 도시다. 이렇게 저는 점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 증착을 했고요. 밤에는 암흑으로 변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수입이 높진 않다라고 하고 반면에 인천은 조금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구의 유입이 많다라는 건 사실 저는 이제 인천 부평구 쪽에 거주를 했었는데 정말 생각보다 서울로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택시를 타고 나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요. 청라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여의도나 용산 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는 이 인천 내에서의 택시 수요도 많지만 서울이나 인근 부천이나 안산이나 뭐 용인 이런 수원까지도 다니시는 분들이 그만큼 300만 명의 인구가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택시 수요가 많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인천공항의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인천공항 1공항과 2공항 뭐 최근에 3공항까지 건설될 예정이고 이런 것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요 인천공항을 끼고 있다라는 장점과 동시에 그리고 인천은 시계할증이 유일하게 30%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30%에다가 시계 할증까지 붙으면 야간 할증 시간에는 70%까지 될 수 있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천 개인 택시를 하셔도 여러분 수입이 정말 보장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이용균의 성실 택시만의 혜택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타시는 분, 양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양도하시는 분은 이제 파시는 분이 되는데 원래 이게 정상적인 절차는 계약하시는 날 계약금, 또 서류가 다 준비되고 차를 갖다 입고를 하면은 중도금, 그 다음에 이제 허가가 살 사람이 나타나서 허가가 들어가서 이제 인허가가 떨어지면 나머지 잔금, 이렇게 절차를 밟아요. 근데 이게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양수할 사람이 없으면 2달, 3달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차를 파시는 분들이 사실 뭐 여유가 있어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금을 좀 받고 싶다. 바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른 매매 장사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아무리 수입이 좋아도 안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급하신 분들은 일시불로 제가 다 쭉 해드렸고 사고가 좀 솔직히 나도 한두 번은 났어요. 그 정도는 내가 감안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이 이제 급하시다 하면 이행각서를 하나 받고 이게 서류상 여기가 일시불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실제로 파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저 같아도 일시금을 선호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그럼요. 10분 중에 내가 5분은 네. 그냥 한꺼번에 주시죠. 예, 이렇게 하셔요. 아. 제가 그렇게 해서 또 처리를 네. 해드리고 있으셔요. 네, 여러분 인천 유일무이, 뭐 유일무이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라도 양도를 원하는데 돈이 좀 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천 성실택시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 뭐 인천에 대기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히 제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이택교를 통해서 인천 개인 택시에 입문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이용균의 성실택시만의 혜택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개 좀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희 송실택시에서 저를 찾아오는 양수인 고객님들은 제가 3가지 혜택을 드려요. 첫째, 제일 궁금하고 걱정하는 게 이게 잘 처리가 되겠느냐. 지금 보니까 유튜브상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개인 택시를 양수를 했어도 지금 당장 아닌 1년 후, 2년 후에도 이 사업면허가 취소된 거를 양수했다라고 하는 관공서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1억 몇천 주고 산 면허값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인한테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 이 돈을 달라 하면 그 사람은 다 쓰고 없어. 그러면 그냥 날벼락을 맞는 거야. 하늘의 날벼락을. 그런 것 때문에 최고 걱정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드리냐. 자, 끝까지 책임진다. 말로만 안 해요. 이행각서 딱 첨부시켜서 제가 이 정도의 재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통장을 보여드려요. 그리고 그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제가 양수인에게 언제라도 그죠? 양도인의 책임이 승계돼서 넘어올 때는 제가 직접 즉시 환불을 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차로 교체를 해준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서 명판을 찍어서 딱 해드립니다. 첫째,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혜택은 이게 지금 현금으로 다 사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50%는 대출이에요. 그리고 대출이 한 5천만 원까지 인천은 나와요. 그 대신 신용이 불량자에 걸리면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또 대출을 여기저기 많이 받으면 신용 불량자는 아니라도 줄어요. 그래서 만약에 5천을 받는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야. 명예 이전을 다 해갖고 와야죠. 아파트 마냥 내 거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쪽 파시는 거는 매도인인가면 안 줘. 아니 돈도 안 받고 집을 내겨주면 차를 내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무이자로 제가 먼저 빌려드려요. 빌려드리면 뭐 2, 3일 있으면 대출이 나와. 그때 제가 이자 없이 그냥 제가 받으면 되니까 그런 혜택을 제가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적금을 타는데 돈이 좀 부족한데 적금이 한 열흘 있다 나오는데 이거 뭐 지금 중도 해지하려니까 손해가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저는 계약금만 1,000만 원 받고 나머지 허가 다 나오면 중도금 생략하는 거예요 그냥. 네, 허가 다 나와서 인허가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대출 받고 아니면 이제 적금 만기돼서 타시는 분들은 받고 그런 이자 없이 그런 혜택을 해드리니까 양수자께서는 엄청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그런 혜택이 좀 있고 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뭐 서비스가 없냐 뭐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서비스 해줄 수 있어요. 남들 안 해주는 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말장난이에요. 다른 부대 비용에서 살을 붙여 몇십만 원 살을 붙여갖고 거기서 내가 뭐 해준다 해요. 근데 저는 대표한 대로 영수증 처리해서 실비만 딱 받아요. 받고 이제 기본으로 내가 좀 해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자동차가 출고돼서 나오면 새 차 나오면은 뭐 광택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블랙박스 썬팅을 좀 좋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그 새 차 하나 출고되면 20만 원인가가 영업사원이 남는데요. 그럼 내가 거기다 10만 원 더 보태서 내가 그렇게 해서 해주면 썬팅을 좀 좋은 거 해줘. 네. 그리고 이제 바닥 맛도를 내가 좀 좋은 걸로 해드려요. 제가 코일레드라고 해서 그런 걸로 해드려요. 또 중고차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일단 남들이 타던 차잖아. 그러니까 한 30만 원 들여서 광 한번 내면서 안에 실내 클리닝. 또 담배 피우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 운전기사가 양도인이 그러면 쩌든 내가 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거는 실내 클리닝 또 싹 내가 해서 아주 새 차같이 만들어서 딱 내보내요. 그게 최대한도로 제가 해줄 수 있는 낮은 노선이에요. 네. 지금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일단은 파시는 분들도 돈을 한 번에 받아갈 수 있어서 좋은데 사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이 현금을 다 1억 2천만 원 거기다가 신차까지 하면 1억 5, 6천을 갖고 있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대출에 대한 가려움을 최대한 긁어주시면서 중간에 돈이 2주든 한 달이든 붕 뜬 거에 대해서 유도리를 봐주신다라고 일단은 해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께서 신차 계약을 하실 때도 전혀 다른 업체들하고 부족함 없이 잘 해결해 주시니까 여러분께서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인천 성실택시 이용균 대표님 만나서 상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좀 인상적인 부분이 이거였어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 시세가 1억 500일 때 사람들이 우리 이용균 개인 택시 네이버 카페에 들어와서 1억 200에 샀어요, 300에 샀어요 이러면은 사람 심리가 그 단돈 몇백에 대해서 혹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용균 대표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하고 뒤에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싸다고 여러분 혹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양수자분들께서 계약을 하시려고 하실 때 이 면허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책임지고 환불, 교환을 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점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최근에 신용대출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DSR이라고 해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연수입의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신용대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분들도 우리 인천 성실상사 이용균 대표님 찾아오시면 최대한 같이 방법을 연구해 주신다고 하고 충분히 그동안 많이 고민들을 해결했던 이 전문가의 숨결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데요. 인천 개인 택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예, 저는 아주 2025년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보시면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 이런 회사도 너무 어려워서 명퇴를 너무 빨리 해. 명퇴를. 근데 이 개인택시는 정년이 일단 없어. 그리고 현금 장사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열심히 나가서 일만 하면 내가 원하는 수입이 돼요. 이게 내가 수십 년을 해봤는데 내가 조금 수입이 좀 불경기라 수입이 떨어진다면 한두 시간 일을 더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액은 생활비는 충분히 벌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볼 때 지금이 좀 개인택시 할 수 있는 시기가 제일 낫다. 그리고 이거는 제일 안정적인 게 뭐냐면 다른 거는 지금 최고 많이 하는 게 첫째가 커피숍이래요. 두 번째가 치킨집. 네, 여기 아주 돼 있어. 명퇴하는 사람들, 정년퇴임 하신 분들.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100분에 한 분도 안 돼.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수억이 들어가. 그죠? 그거 장사 1, 2년도 안 되면 인테리어 비용 다 깎는 거야. 근데 이 개인택시는 그냥 남아있어요. 남바 번호판 값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그죠? 혼자 일을 해도 생활비가 된다. 내가 볼 때 성공률 200%야. 예. 그래서 저도 개인택시를 끝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개인택시 전망은, 좀 밝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영민의 개인택시 이택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중에 초보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입문하시고 노하우를 배워서 12월 달에 매출 얼마 하셨어요? 라고 봤더니 1000만 원 이상이 하고 계셨고요. 네. 그 다음에 800에서 900, 700에서 800이 많은데 가장 많은 구간이 600에서 700만 원 사이 구간이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다른 자영업하고 비교해도 충분한 메리트를 갖고 있다. 거기다 1인 자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원들 인건비나 이런 거 들고 나는 거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고 월세가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그런 아주 장점들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언급하신 우리가 팔고 나갈 때도 그대로 보조금 개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택시는 정말 매력 있는 직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대표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천 개인 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입문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개인택시는 진짜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정년이 없어요. 아유, 기본이 70세. 근데 어디 가면 70세에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눈치도 안 보고.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년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일을 하면, 그만큼 생활이 더 된다. 잘 된다. 그리고 지금 이 개인택시 진입하기는 참 좋은 시기다. 그리고 자본금은, 그죠? 그래도 한 7, 80%는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나머지는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제가 이제 하면,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알아서,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저하고 설계해서 같이 하면 제가 여러 군데 대출을 좀 날선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요게 또 우리 인천 성실 매매상사의 장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돈이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일단 방문해 주시면 우리 이용균 대표님께서 고민거리를 같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 오늘 이용균 대표님과 함께 한 시간이 너무 알차고 좋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인천 개인택시 2025년 1월 여러분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첨부된 우리 이영균 대표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직접 주시면 여러분께서 충분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영민의 개인택시 구독, 좋아요. 이용균의 성실택시. 당신의 택시 여기서 시작하세요.